안녕하세요.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게들남님께 제보드릴 내용은 고시텔에 살면서 겪은 경험담인데 다시 생각해봐도 여러 의문만 가득했던 소름 돋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 제가 30살 때 겪은 일입니다. 저의 고향은 부산이지만 그 당시 취업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혼자서 울산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 당시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고 이것저것 도전만 하다 큰 실패를 경험한 탓에 돈 없이 빚만 지고 있던 힘든 상황이었죠. 보증금 100만원 남짓으로 멀쩡한 방을 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저렴한 고시텔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울산 북구에 위치하는 가성비 좋은 고시텔을 발견했었는데 하필 빈 방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상황이라 저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이곳은 중년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낡은 건물 외관과 다르게 실내는 생각보다 깨끗했고 원룸보다 협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들었던 건 이 고시텔의 시스템이었는데 다른 곳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곳은 식사가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정말 좋은 혜택이 존재했죠. 고시텔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요리를 해주시는 건 아니고 아주머니가 밥과 반찬을 가져다 놓으면 그걸 각자 덜어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들 말 못할 사정들이 있겠지만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인 아주머니가 배려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거라 생각했죠. 그때까지는 고시텔 생활에 너무 만족을 했고 여기 있으면서 빚도 갚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제게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산에 올라오자마자 들어갔던 회사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였는데 여기서 일을 하다 손가락 2개가 골절이 되는 사고가 일어나 버렸죠. 그로 인해 근무는 힘들어졌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친 부분이라 산재 처리 대신 얼마간의 유급 휴가를 받고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기간에도 갖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말았죠. 그날은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를 만났고 모처럼 술을 한잔 하려는 생각에 조용한 술집을 찾아 들어갔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제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던 고마운 친구여서 저도 각별히 아끼던 놈이었는데 이날 친구 표정을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이더라고요. 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러자 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였죠. 아, 그게 말이야. 너 동진 선배 기억하지? 내가 그 선배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좀 했거든. 근데 그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완전 쪽박을 차버렸어. 아이고, 잘 좀 알아보지. 부모님은 아셔? 아휴, 아직 말도 못 꺼냈어. 지금 이런 말 잘못했다가 집에서 쫓겨날 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 돈 좀 있으면 조금만 빌려줘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었고 마음 같아선 두말 없이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당시 저도 친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야, 미안하다. 너도 보다시피 나 일하다가 손가락까지 다쳐서 지금 쉬고 있거든. 그래, 너도 힘들 텐데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친구와 술을 한잔하고 술집에서 나오는데 술집 맞은편에 서 있던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야, 너 일로 와봐. 저를 보자마자 반말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괜히 상대해봤자 손해만 볼 듯 싶어 그냥 무시하고 친구와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저희를 따라오면서 차마 말로 꺼내기도 힘든 욕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화를 참고 있던 친구가 이성을 잃었고 그 남자를 몇 차례 폭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겨버렸죠.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 싸움은 끝이 났고 저도 싸움을 말리느라 의도치 않게 친구와 그 남자를 제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저희에게 시비를 걸었던 그 남자의 진술이었습니다. 남자의 말은 친구와 제가 일방적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고 정작 본인은 피해자라고 말을 하는데 하필 새벽 시간이라 목격자도 없고 거기다 친구가 그 남자를 폭행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 친구는 물론이고 저마저도 폭행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제가 싸움을 말리던 중 생각 없이 남자를 밀쳤던 행동들이 폭행으로 인정이 되었던 거죠. 며칠 뒤 그 남자는 전치 2주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고 저는 사촌형에게 손을 빌려 겨우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급 휴가가 끝이 나고 그날 출근을 하려고 나왔는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 위반을 하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말았죠.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잘못 짚어 또다시 손가락을 다치게 되었고 이번에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산으로 올라온 지 한 달 만에 이런 악재들을 연달아 겪다 보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래서 다시 부산으로 가야 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입원했던 병실에 한 할아버지가 환자로 들어오셨습니다. 인자한 모습의 할아버지였고 말씀도 거의 없던 조용한 분이셨는데 한날은 저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차라리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집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삿밥을 그리 먹으니 잘 풀릴 수가 없지. 그 후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자꾸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퇴원을 하고 다시 고시텔로 들어갔는데 고시텔 주방에서 저와 나이대가 비슷한 남자분이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고시텔은 주방이 공용구역이라 여기서 지내다 보면 다른 방에 사는 분들과 종종 마주치는 일은 흔한 편이었죠. 안녕하세요. 식사하러 나오셨어요? 저는 예의상으로 말을 건넸더니 그분이 눈치를 살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나 좀 따라와요.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갔더니 저를 본인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근데 뭐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 제가 여기 온 지 3년째거든요. 알만한 사람들은 여기서 밥을 안 먹는데 그쪽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201호는 아니시죠? 어떻게 아셨어요? 저 201호에 살고 있는데. 그러자 그 남자는 믿기 어려운 섬뜩한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당장 짐을 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른 곳보다 시세가 싸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한 6개월 전인가? 어떤 여자가 고시텔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났나? 하여튼 그때부터 이상한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봤더니 글쎄 그 여자가 201호에서 죽어 있었대요. 우울증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그 여자 오른쪽 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빨리 방부터 바꾸시고요. 그리고 사고 난 건 비밀로 좀 해주세요. 그게 주인 아주머니가 알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는 고시텔에서 밥을 먹지 않는 이유도 설명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주인 아주머니가 가져오는 반찬들은 전부 장례식에 쓰이고 남은 음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본인도 들은 얘기라 확실한 건 아니라는데, 주인 아주머니 지인이 장례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남은 잔반들을 가져와 냉장고에 넣어두고 간다는 말이었죠. 저는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곧장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방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아주머니도 눈치를 챈 듯 두말 없이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머니, 제가 들어올 때는 방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땐 그랬지. 근데 지금은 방이 좀 남아서 다른 방으로 바꿔줄게. 네, 근데 이건 어디서 들은 건데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전부 장례식장에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어? 그런 얘긴 또 어디서 들었대? 에이, 뭐 어때?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음식이지 뭐. 남으면 다 음식물 쓰레기야. 그리고 총각, 이번 달부터 방값 좀 내려줄 테니까 어디 가서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마. 알겠지? 그 말을 끝으로 저는 206호로 방을 옮겼고, 그때부터는 고시텔에서 밥도 먹지 않고 지냈습니다. 방을 바꾼 뒤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고시텔에서 3달간 더 지낸 뒤 조그만 원룸을 얻어 나오게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단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한 달 만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상할 정도로 손가락만 다치는 사고가 연달아 생겼는데, 이 모든 사건이 201호에서 일어난 일과 분명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병원에서 만난 할아버지 말씀처럼 제삿밥을 먹은 탓에 그런 나쁜 기운을 받았던 건지, 지금까지 저도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고시텔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신적인 일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여기서 모두 밝히자니 혹여나 영업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명확히 상호를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고시텔은 외관은 낡았지만 실내는 정반대로 깔끔했고, 그리고 주변 고시텔 시세보다 많이 저렴했던 곳입니다. 제가 이 일을 겪기 전까지는 집터가 왜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연달아 끔찍한 일을 당하고 보니 사고가 있던 집터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건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었죠. 현실적으로는 믿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우연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런 기묘한 사건들을 보면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딘가에는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